안녕하세요, 꽁불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좀 긴 영상이 있었어요. 닭볶음탕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그게 시크릿 레시피라는 굉장히 좀 크고 유명한 요리 커뮤니티에서 되게 핫해요. 그리고 아주 검증을 많이 받았어요, 몇 개월 동안. 그래서 그걸 그 양념만이 아니라 그 똑같은 양념으로 살짝만 응용하면 정말 맛있는 묵은지 등갈비찜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참고하세요. 저희 막내 동생도 라면도 잘 못 끓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도 만들어서 먹고 극찬을 한 거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셔도 괜찮으세요. 불을 끄고 여기에 끓는 점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요. 미리 준비해서 살짝 헹궈둔 등갈비를 넣어줄 거예요.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고기의 누린내나 잡내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포칭함으로써 좀 빼줄 수 있어요.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선을 할 때도, 생선 지리를 만들 때도 이 같은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. 조림도 마찬가지시고요. 그래서 표면이 하얗게 그냥 익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. 김치는 묵은지 김치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제가 이 레시피를 알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. 묵은지찜은 맛이 있다 없다로 구분되어지는 건 양념 탓이잖아요. 그런데 양념을 깨끗하게 씻어낸, 혹은 또 염도가 너무 높은 묵은지는 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쓰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깨끗하게 양념을 다 털어내고 물에 담갔던 아이를 물기를 쭉 뺀 다음에 이렇게 준비했다 쓰시면 돼요. 이러면 집집마다 다른 고춧가루를 쓰기도 하고 다른 배추와 물을 쓰기도 하는데, 묵은지를 이렇게 헹궈서 깨끗하게 헹구고 짠 기를 빼서 쓰면 균일한 맛이 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염도예요. 염도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재료에 감자를 넣었는데요. 김치가 너무 짜게 되면 짜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감자를 한 두세 알 정도 넣어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렇게 먼저 김치를 이렇게 넣어둘게요. 미림과 청주는 소스팬에 이렇게 먼저 팔팔 끓이실 거예요. 팔팔 끓기 시작하면 2~3분 정도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. 2~3분 정도는 조금 졸이신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대로 두세요.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, 알코올 향을 날려주기 위한 거예요. 플람베라는 건 사전적 의미 자체는 물론 불에 붙여서 알코올 향을 날려버리는 거지만, 이렇게 알코올 향을 날려주는, 증발시켜주는 그런 조리 용어 자체가 플람베거든요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반드시 플람베를 2~3분 정도 증발시켜 주셔야 됩니다. 알코올을 증발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좀 뭐랄까, 제가 의도하던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충분히 알코올량을 날려주시고요.
너무 심한 알코올향이 나지 않을 때까지 증발시켜 줄게요. 이제 어느 정도 증발이 됐고요. 향을 맡아보면 아까보다 술 냄새가 좀 적어요. 완전히 날리라는 건 아니고요. 술 냄새가 확 나는 그 알코올 향만 좀 날려주시고요. 이제 이거 불을 끄시고요. 여기에 미리 섞어둔 간장과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후추를 여기다 넣어 주실 거예요. 이렇게 계속 끓일 필요는 없으니까 살짝 바깥쪽에다 빼서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, 그 양념, 이거 지금 섞는 건 고추장이에요. 미리 이렇게 고추장 양념을 미리 해두시면 조리하기도 편해요. 왜냐면 막 뒤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래서 막 튀거나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섞겠습니다. 미리 준비해둔 등갈비와 살짝 포칭해둔 등갈비와 묵은지를 미리 씻어서 짠기까지 조금 빼준 찜을 냄비에다가 알맞은 크기의 냄비에 잘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물을 한 컵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불을 켜고 미리 이렇게 섞어둔 양념을 다 부어 줄게요. 좀 자작자작한 정도거든요. 이게 수분이 나중에 생겨요. 그래서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고요. 좀 불안해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 다 됐고요. 이제 끓여 줄 거예요. 끓는 동안에 뭐 뒷정리 하시거나 아니면 대파 같은 거 미리 썰어 놓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죠. 끓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정종이랑 미림을 넣은 걸 훈란배를 충분히 하지 않으셨으면 이 양념 넣기 전에 물 넣기 전에 정종과 미림을 먼저 넣어서 훈란배를 한 후에 훈란배가 완벽히 되면 양념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. 뚜껑 덮고 끓일게요. 양념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를 이제 저희가 조리를 해줄 거예요. 이때 너무 한쪽에 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닿으면 좀 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약간 뒤적여 주시면 돼요. 가끔 한두 번만 열어서 조금 뒤적여 주시면 돼요. 방금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국물보다 좀 더 많이 나왔죠? 김치와 요 고기에 자체 수분이 조금 나와서 그러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걱정 그 한 컵의 물만 있으면 된다고. 요 레시피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닭도리탕, 죄송합니다. 닭볶음탕, 닭도리탕 뭐 같이 많이 쓰니까요. 닭볶음탕 지난번에 올려줬던 영상을 제가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. 이 물 한 컵만 더 추가하고 조리 방법을 약간 바꾸면 같은 양념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인 등갈비찜,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다양하게 써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20분 세팅 맞춰 놓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. 정말 맛있게 보이시지 않아요? 기름도 많이 배어져 나왔죠? 이거는 그 고기 자체 내에서 나온 거고, 이 정도면은 드실 수 있어요. 더 끓여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서 드실 수 있는, 고기도 이렇게 다 풀어지잖아요. 뜯을 수 있는 정도고요. 잠시만요. 일단 20분 기억하시면 돼요. 중약불로 20분, 불을 제일 약하게, 죄송합니다. 제일 약하게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20분,
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에 대파 송송송 썬 대파를 넣어주시고요. 뭐 써는 건 알아서 예쁘게 썰어주세요. 이렇게 썰고요. 마지막에 참기름을 휙 둘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살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5분 정도 이렇게 약불에 5분 정도 익혔다 불을 끄고 드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요알못을 위한, 요리를 알지 못하는,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레시피예요. 그렇다고 해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. 깨알 같은 팁이 정말 알알이 박혀 있으니까 제가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어요. 많이 박혀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라고요. 어제 만든 닭도리탕 틀리고 오늘 만든 닭도리탕 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. 오늘 등뼈찜이 그래요. 묵은지, 맛없는 묵은지 진짜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. 꼭 만들어 보시고요. 맛있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댓글 달기 아시죠? 그리고 피드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지켜봅니다.